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제작하는 영화 팟캐스트 방송 펀치 드렁크 무비의 신작 토파보기 편 녹음 진행을 맡게 된 스티븐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대학생 영화 팟캐스트 채널 온더플로어에서 팟빵 구독 인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부 시작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신작 토파보기 시간에 소개할 영화는 겟아웃 그리고 어스라는 두 편의 인상적이고 독창적인 호러 영화를 연달아 제작하며 단숨에 호러 영화계의 거장으로 떠오른 감독이죠. 조던 필 감독의 신작 노브입니다. 노브는 정식 개봉 전부터 평단으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게 되며 호러 영화 매니아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의 높은 기대 또한 한몸에 받곤 했는데요. 저와 함께 영화 노브에 대해 이야기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타코님, 상수님, 차차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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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짜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인사도 했으니 노브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1부에서는 노브의 줄거리를 두 파트로 나누어 각 줄거리에 해당하는 각본, 연출, 음악, 미술 등과 관련된 영화의 내부적인 부분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전에 다들 언제 이 영화를 보셨는지,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감상이 어땠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2번 봤어요.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거 용산 아이맥스에서 봤거든요. 그 개봉 날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던 필 감독의 최고작이라고까지 느꼈어요. 이게 아이맥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진자켓의 웅장함과 거대함이 스크린을 이렇게 온전히 느껴지니까 영화가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꼭 아이맥스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화면비를 느끼셔야 이 영화의 진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타코님은 혹시 언제 보셨나요? 저는 2주 정도 전에 노브를 처음 봤는데요. 기대를 많이 하고 가서 솔직히 기대보다는 조금 실망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영화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고 해석을 찾아볼수록 좀 숨겨진 의미가 많아서 이런 영화였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 볼 때는 좀 되게 저도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숨겨진 그런 상징 같은 게 많아가지고. 상수님은 언제 보셨나요? 저는 8월 29일 저번 주 월요일인가 봤는데 네네. 오랜만에 극장 영화 본 느낌? 아이맥스에서 보진 않았는데 이게 웅장하고 그런 호러, SF 이런 게 다 섞여 있으니까 확실히 극장에서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확실히 좀 극장용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넷플릭스로 본다고 생각하면 집에서 이게 과연 좋은 영화로 받아들여질까? 맞아요. 네. 전 이건 진짜 극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차차님은 이 영화 언제 보셨나요? 저도 2번 봤는데 지지난주에 한 번 보고 네네. 며칠 전에 한 번 보고 왔는데 네네. 처음에 봤을 때는 제가 공포영화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친구가 이제 꼬셔가지고 같이 봤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조던 필 감독의 영화를 처음 본 거기도 하고 이 내용 자체도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봐서 용산 아이맥스에서 2회차를 찍었습니다. 차차님도 아이맥스로 보신 거예요? 네네. 아이맥스로 보셨을 때 어땠어요? 처음 봤을 때랑 비교해서? 그 위아래로 좀 더 확장돼 보이는 화면비인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뭔가 오는 더 압도감 같은 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던 것 아니요, 좋았는데 저랑 그 아이맥스에 대한 감상이 다르신가 보네요. 처음 봤을 때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죠. 네, 2회차 때는 좀 그런 감상이 좀 덜할 수도 있죠. 네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노브의 세부적인 줄거리를 따라가며 영화의 내부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노브의 초반부 줄거리에 대해 들어볼까요? 네. 헤이우드 목장에서 영화 촬영에 쓰이는 말들을 기르며 살아가는 오제이와 그의 아버지는 어느 날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파편들이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아버지는 그 파편에 맞아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사고 이후 오제이와 그의 여동생인 에메랄드는 재정적인 불황에 빠지게 되어 왕년에 잘 나가는 스타였지만 고디가 왔다라는 시트콤 촬영 도중 벌어진 사고로 인해 몰락한 이후 서부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주프에게 자신들의 말들을 팔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제이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정체불명의 물체를 목격하게 되고 오제이와 에메랄드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설치 기사인 엔젤은 이 미확인 물체를 찍어서 돈을 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한편 주프 또한 이 미확인 물체를 활용한 쇼를 기획하여 재기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지만 미확인 물체인 진자켓은 쇼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을 모두 먹어치우며 초반부가 마무리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화의 초반부 줄거리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제 이 영화 시작을 생각해 보면은 그 원숭이 웃기기 소리 막 나면서 그 되게 이상한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네네. 고디가 왔다 시트콤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오프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화 중간중간마다 이 시트콤 장면이 계속 삽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뭔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외계인이랑 무슨 관련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 시트콤 시퀀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타코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이 시트콤 장면이 영화의 중심 내용이랑 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그쵸. 했는데 네네. 잘 생각해보면 고디랑 진자켓의 공통점들이 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둘 다 인간의 시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있고 또 카메라에 찍히는 피사체가 된다는 점 그리고 그쵸. 네, 인간이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인간의 과신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라는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네. 이게 실화 바탕이라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 침팬지 사고가 실제로 네. 있었던 사고예요? 그 미국에 트레비스라는 원숭이가 있었거든요. 이게 약간 이 고디처럼 네네. 광고도 찍고 시트콤도 찍고 그런 스타였는데 네네. 어느 날 이제 주인의 친구를 얼굴 가격을 해서 네. 주인 친구가 7시간 동안 수술을 받은 사건이 미국에 2009년쯤인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감독이 이 실화를 끌어들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동물의 잘못일까 인간의 잘못일까 이거를 좀 관객한테 질문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살짝 이 영화 자체가 뭔가 동물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표현을 한다 그래야 되나요? 네. 뭔가 되게 동물은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쓰이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좀 그런 태도가 보인 것 같은데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그 차차님은 혹시 이 시퀀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 의도가 겹쳐져 있겠지만 제일 직관적으로 와닿는 인간이 동물을 길들이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의도를 보여주고자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흐름상 고디 챕터가 이제 주프가 라이브 쇼를 벌이다가 이제 참극이 벌어지는 럭키 챕터 바로 뒤에 고디 챕터가 이어지는 걸인데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챕터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게 쇼 안에 쇼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은 영화 안에 쇼란 네.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미디어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그런 게 확실히 좀 보이긴 하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처음 영화를 딱 봤을 때 뭔가 되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네. 딱 이 시퀀스를 보자마자 이 영화의 뭔가 그런 기괴함과 뭔가 그 범상치 않은 게 딱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뭔가 되게 기억에 딱 남더라고요. 맞아요. 영화의 주제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래서 좀 그런 영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이 시퀀스가 되게 크게 일조를 하지 않았나. 네. 맞아요. 저도 극장 딱 시작할 때 원숭이가 피를 묻히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 영화 평범하진 않겠다 이 느낌 예. 받았어요. 저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원숭이가 나와가지고 네. 이 외계인 영화라고 들었는데 뭐지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계속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좀 관객들의 흥미를 끄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감해요. 맞아요. 그래서 딱 그 고디 딱 그 챕터 나올 때 와 여기서 뭐가 벌어지겠구나 네, 하면서 맞아요. 긴장이 빡 뜨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저는 되게 좋았던 시퀀스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카메라도 중간에 이제 고디 챕터에서 네네. 세트장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쵸. 움직이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뭔가 되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잘 만들었어요. 네. 긴장감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디가 왔다 시트콤 시퀀스도 그렇고 이 영화가 되게 동물들에 대해서 좀 많은 걸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던 필 감독 영화가 그렇듯이 높은 그런 동물들과 관련해서도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많은 영화인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동물들의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혹시 이런 동물들의 이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상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보다는 그 고디 이름 네네. 궁금해서 네네. 왜냐하면 고디는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네네. 리틀 고디라는 돼지를 갖고 어떤 찍은 시트콤이 있더라고요. 그 주인공 이름이 고디, 돼지 이름이 고디여가지고 그걸 좀 어떻게 패러디? 해서 비판하려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조던 필 감독이 되게 여기저기서 잘 빼먹어서 뭔가 이용을 역사를 잘했네. 좀 재조명하는 이런 느낌이 네.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동물들의 이름이 뭔가 되게
이 영화에서 되게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든 게 이 영화의 챕터가 모두 다 동물의 이름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뭐 고스트, 클로버, 럭키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동물들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차차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우선 말에 좀 주목을 했는데 네네. 말 이름이 고스트, 럭키, 그다음에 클로버 이렇게 3마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고스트 챕터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고스트가 한밤중에 뛰쳐서 달려간단 말이죠. 근데 아, 고스트가 그쵸, 그쵸. 백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한밤중에 유령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것과 동시에 되게 미스터리하고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쵸, 그쵸. 네. 고스트와 그 영화의 분위기가 잘 맞아떨어진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클로버와 럭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해군이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는 단어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뭔가 이 영화의 나쁜 기적이라는 중요한 단어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오. 럭키 챕터가 딱 그거잖아요. 쇼 하는 그 시퀀스가 아. 네, 럭키 네. 챕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딱 그 나쁜 기적이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시퀀스가 아마 그 시퀀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챕터 이름도 럭키로 짓지 않았을까. 네. 네, 그래서 저 그거 관련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네. 나쁜 기적이 한국말로 좀 바꿔본다면 불운이라는 단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불행한 사건이 누군가에게 닥쳤을 때 네네. 우리는 그것을 소비하려는 욕망을 참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아. 그런 생각을 들게 했던 챕터인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네. 고통받는 육체가 찍힌 사진을 보려는 욕망은 나체가 찍힌 사진을 보려는 욕망만큼이나 격렬할 것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이제 노베 그대로 녹여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책 타인의 고통 맞아요? 맞아요. 수전 손택. 네. 네. 엄청 유명한 책이잖아요. 다큐멘터리 사진이 있어서 네. 확실히 좀 영화 자체가 이런 매체에 네, 그쵸, 그쵸. 대해 네. 깊게 다루는 것 같았어요. 철학적인 주제들을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스트도 네네. 그 제가 영화학과는 아니지만 무슨 유령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어디서 많이 봤었거든요. 책에서 언뜻 유령 이미지 이런 걸 많이 봤었는데 왠지 더 깊게 공부해 보면 그런 것도 좀 유사점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고스트도. 네. 그리고 말농장의 이름이 네네. 헤이우드 할리우드잖아요. 네, 그쵸, 그쵸, 네, 그쵸. 네. 이 영화에서 좀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루는데 이런 말농장 이름 같은 데서도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뭔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 말을 사고 파는 말농장이랑 영화를 사고 파는 할리우드랑 이렇게 비유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드 라임? 오, 헤이우드랑 할리우드. 예, 저는 살짝 그 헤이우드 할리우드도 그렇고 뭔가 이 영화가 되게 간접적으로 영화 산업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게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주인공 가족도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에서 보면 영화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 네. 네, 그 네. 후손들이잖아요. 그쵸,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뭔가 저는 사실 이거를 되게 그 차차님하고 수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의 철학적인 접근보다는 저는 뭔가 영화의 역사를 다루려는 게 아닌가 이 영화가 아, 네. 그런 식으로 좀 더 파고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말농장 이름을 딱 보고. 음. 네, 그러면 이제 높 초반부를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높 초반부에서 아마 가장 인상적이었던 캐릭터는 저는 그 스티븐 연 배우님이 연기한 주프라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성을 갖고 있는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 스티븐 연이라는 배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친숙한 이미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집중이 빡 됐는데 혹시 이 주프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차차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프가 어른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구경거리 즉 스펙타클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인물이고 네네. 그래서 진 자켓한테 먹힐 때 되게 두려우면서도 되게 경외에 찬 표정을 지으면서 그쵸. 퇴장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촬영 감독 홀스트와도 되게 비슷한 면이 많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뭔가 네. 집착이 과하다는 그쵸, 그쵸, 점에서. 그쵸. 네. 네. 왜냐면 홀스트도 이건 결말 이야기이긴 하지만 홀스트도 결국엔 죽잖아요. 네, 그리고 네. 더 좋게 찍으려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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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둘 다 살짝 좀 그런 스펙터클함을 요구를 하다가 네.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욕망에 그쵸. 눈이 네. 멀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네. 화를 당하는 캐릭터인데 그런 면에서 확실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그 주프가 약간 고디랑
동일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프도 고디도 아까 타코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피사체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엄밀히 말해서 주프도 그 서양인들에 비해 동양인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네. 고디도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는 이런 타자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약간 감독이 둘을 좀 비슷하게 병치시킨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고디는 총에 맞아 죽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주프는 카메라 그 상징물인 비행 짐승? 네,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비행기. 진자켓한테 네네. 죽잖아요. 네네. 제가 거기서도 유사성을 느낀 게 카메라를 찍다랑 총을 쏘다가 둘 다 영어로 샷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유사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 진짜 네. 그런 연관성도 네.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진짜로. 네. 오 이거는 되게 예리하신 것 같아요. 어. 타코님은 혹시 주프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차차님이랑 상수님이 얘기하신 거에 동의하면서 네네. 또 주프가 스펙터클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아 네네. 네, 주프가 어린 시절에 고디가 왔다라는 시트콤을 촬영하면서 되게 끔찍한 사건을 겪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역 배우로서 누렸던 인기를 잊지 음. 못하고 아직까지도 과거에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네, 자기 네. 테마파크 안에 고디가 왔다를 추억하는 장소도 만들고 네네. 지금까지도 이제 스펙터클 쇼를 기획함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점에서 네네. 스펙터클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담고 있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런 면에서 확실히 주프가 이 영화가 전하려고자 하는 메시지와 가장 맞닿아 있는 인물이 아닌가.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뭔가 그 주프 캐릭터 보면서 신기했던 게 뭔가 그런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겪으면 그 시트콤 장면처럼 네. 그거를 잊으려고 하지 사실 그거를 추억하려고 하진 그쵸. 않잖아요. 어, 그쵸. 네. 근데 그런 방을 만들면서까지 왜 추억을 하려고 했을까 그게 되게 의문이었는데 제가 이거 두 번째로 보니까 어린 주프가 그 고디가 사살당하는 장면에서 네. 살짝 웃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요? 살짝 이렇게 옅은 미소를 짓는 것 같은데 어.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그 주프가 좀 자기가 자만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뭔가 네. 아. 맞아요. 동물과 교감을 할 수 있다. 나는 나는 선택받은 자다. 맞아요. 그런 데서 오. 하잖아요. 네, 그런 대사도 실제로 하잖아요. 네. 아. 좀 그런 교만심을 얻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 음. 고디가 왔다가 아. 그래서 그런 화를 당한 게 아닌가. 아. 그래서 감독도 그런 이유에서 고디가 왔다 시트콤 장면을 영화에 넣은 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프가 뭔가 되게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캐릭터구나. 네. 저는 그렇게 딱 느꼈던 것 같아요. 오, 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영화의 감독인 조던 필이 전작인 그 겟아웃과 어스에서도 그렇고 되게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다루는 그런 감독이잖아요. 근데 사실 녹 같은 경우는 좀 인종차별 문제를 대놓고 다루진 않지만 네.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좀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톡톡 건드리는 것 같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간접적으로. 혹시 그런 면에서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네네. 그 진자켓 색깔에 주목을 했는데 네네. 이게 작든 크든 다 흰색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진자켓. 예. 그러니까 이 감독 인터뷰를 봤는데 색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독이. 아, 네네. 그래서 아마 이 흰색이 백인을 뜻하는 게 아닐까? 아, 네, 왜냐면 네네. 카메라 찍는 사람은 거의 다 백인이다. 아.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초반에 오프닝 장면에서도 네. 네. 오제이하고 그 말을 찍는 게 다 백인들이잖아요. 맞아요. 아, 네. 네, 그런 면에서 확실히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렌즈 뒤에는 다 백인이 있었으니까. 아, 네. 그 차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거 노블 본 다음에 겟아웃도 시청을 했는데 네네. 겟아웃에 비해서는 확실히 노벨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았고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반 촬영장에서 그 스태프들의 떨떠름한 반응이 아, 오제이가 흑인이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의 어떤 성격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왜냐하면 에메랄드가 등장했을 때는 조금 리액션이 컸단 말이죠. 아, 그쵸, 그래서 그쵸. 뭔가 그런 구분이 잘 안 가서 감독의 문제의식이 노골적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런데 크게 보자면 말을 소중히 아끼는 흑인 주인공과 그렇지 않은 촬영장 사람들 대비 그다음에 고디가 왔다 해서 유일하게 고디가 해치지 않고 주먹 인사를 하려 한 동양인 주프 이렇게 대비가 이제 몇 가지 보이는데 그쵸, 이런 지점들에서는 어느 정도 보이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저 이거 추가로 할 얘기가 있는데 네네. 네. 제 생각에는 아까 차차님이 말씀하신 그 동생 에메랄드? 네네. 네. 에메랄드를 보면 약간 또 흑인하고 백인의 대비는 아닌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저는 그 장면에서 일단 말 색깔이
흰색이 아니라 검정색인 거랑 네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대사에서 오제이가 에메랄드한테 좀 이런 사람들 앞에서 광대짓 맞아. 이런 거 하지 말라 네네.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약간 명시적이다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네.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대놓고 네, 네. 얘기하는 것 같다 감독이. 네. 좀 확실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메랄드가 이제 나와서 네네. 백인 카메라 감독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네. 자기의 조상이 최초의 영화에 등장한 흑인 기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데 사실상 사람들은 그 인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아, 네, 그쵸, 맞아요. 그쵸. 그래서 영화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흑인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네네. 어느 정도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백인이었으면은 이름을 기억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흑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네. 게 그런 것도 인종차별 문제를 다룬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노베 초반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 영화의 결말로 치닫는 노베 후반부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더 궁금해지네요. 노베 후반부 줄거리에 대해 들어볼까요? 네, 주피터 파크에서의 사건을 통해 진 자켓이 비행물체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임을 알게 된 오제이는 진 자켓을 피해 집에 있던 에메랄드와 엔젤을 구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진 자켓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전설적인 촬영 감독 홀스트는 오제이 일행을 찾아와 이들을 도우며 진 자켓을 영상송에 담아낼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진 자켓을 아름답게 담아내고자 하는 엇나간 예술 혼으로 인해 무모한 행동을 한 홀스트는 죽게 되고 진 자켓은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가며 오제이 일행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동 속에서 에메랄드는 간신히 빠져나와 주피터 파크로 진 자켓을 유인하게 되고 대형 풍선을 이용해 우물 속의 고정식 카메라로 진 자켓의 모습을 찍어내는 데 성공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베 후반부 부분까지 영화의 전체 줄거리를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노비 어쨌든 결국에는 공포 영화잖아요. 본질적으로는. 네. 좀 그런 면에서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연출이나 되게 음. 무서운 장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네. 혹시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제일 무서웠거나 좀 깜짝 놀랐는지. 저는 그때 친구랑 같이 처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 장면이 나오자마자 친구의 그 겨드랑이 속으로 얼굴을 묻어버렸거든요. 그게 그 네네. 마사에 네. 오제이가 마사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발견하고 갔는데 그 불이 껐는데 다시 켜지고 네네. 스프링쿨러 돌아가는 소리 계속 들리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외계인 분장을 그쵸, 한 그쵸, 세 명의 그쵸. 네.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게 또 심지어 길어요. 장면이 그쵸, 길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네. 시점 이동도 안 해. 그냥 이거 계속 보여주는데 그쵸, 그쵸. 이게 스르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 네. 근데 그거 지나고 나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 진짜. 예, 인정합니다. 그 장면이 되게 그 외계인 분장을 한 애들이 너무 네. 이렇게 맞아요. 기괴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전 이게 진짜 트라우마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외계인들 모습도 너무 무섭게 생겼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장면이 진짜 음. 무서웠어요. 저도 맞아요. 네. 이때부터 진짜 호러가 시작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 실체가 네네. 밝혀지고 좀 실망을 아유, 했습니다. 너무 뭔가 뭘 보여줄 것처럼 하다가 네. 너무 허무하게 그렇게 끝나버려가지고 그리고 그 외계인 분장 있잖아요. 네. 저 네. 그거 보면서 어스 떠올랐거든요. 아. 어스의 그 레드 빨간 옷 입은 가족들 중에 네네네. 막내 남자아이도 그 가면 같은 거 쓰고 뛰어다녀가지고 그쵸 그쵸. 약간 어스에서 차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만큼 뭔가 그 외계인 얼굴이 되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기괴한 얼굴이. 저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시작할 때가 됐구나 했는데 네. 귀여운 애들이 나와버려가지고. 음. 그리고 저는 네. 약간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네. 오제이가 이제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진작 겟이 집을 에워싸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차 시동을 끄고 오제이가 이제 어두운 차 안에 혼자 있다가 네. 갑자기 말 동상 같은 게 아, 유리창으로 그쵸, 그쵸, 뚫고 딱 떨어져요. 네. 저는 그때 사운드가 크고 막 영상도 갑자기 그래가지고 네. 좀 움찔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영화의 가장 큰 맞아요. 점프 스퀘어 장면이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보다가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딱 그 장면에서 네, 그때 네. 팝콘을 막 와, 그쵸. 저 진짜 몸이 움찔해가지고. 그랬었거든요. 타코님은 혹시 어느 장면이 제일 무서웠나요? 저도 말씀드린 두 네. 장면에서 둘 다 깜짝 놀랐었어요. 네. 그 이외에는 또 생각나는 게 딱히 없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네, 이 영화가 근데 생각보다 공포 영화치고 살짝 분위기로 이렇게 무섭게 하는 거지. 네. 막 기억에 남을 만한 무서운 장면은 많이 없었던 맞아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쫄깃하진 않았어요. 네. 네. 고어한 장면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12세 이용가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12세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아니 그 약간 트라우마 남을 것 같은데 보디가 진짜요? 왔다 장면도 맞아요. 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몇몇 맞네. 장면들은 되게 잔인해가지고. 네. 네, 맞아요. 그게 그 이제 장면. 보여주지 않는다는 뿐이지 다 유추가 네. 가능하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무서웠던 게 고디가 왔다 그 장면이 제일 무서웠어요. 맞아요. 너무 그 분위기가 음. 너무 무섭다 그래야 되나? 네, 너무 맞아요. 섬뜩하다 그래야 되나? 기괴한 느낌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안 보여주고 발만 보여주죠.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네. 더 무섭고 더 기괴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이.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장르가 호러 영화기는 한데 호러뿐만 아니라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장르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영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장르를 뭔가 하나로 규정짓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이런 영화의 장르적인 특성, 다양한 장르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미스터리 아니면 코스믹 호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가 좀 네네네.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자켓의 정체가 밝혀질 때까지의 네. 공포가 정말 대박이었고 네. 네. 근데 이제 진자켓이 사실은 외계 생명체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부터는 그쵸 그쵸. 아 뭐야 좀 전형적인 괴수물인가 싶었는데 또 네네. 내용은 또 전형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그쵸. 근데 사실 이제 괴수가 나타나면 도망가거나 죽이려 하지 네. 찍어서 돈 벌자는 발상은 그쵸. 그쵸, 그쵸, 네, 그쵸. 네,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쵸. 그런 건 좋았어요. 아, 네. 네. 저는 네. 진짜켓 보고 네. 컨택트 떠올랐거든요. 아. 그 위에서 컨택트도 이제 오잖아요. 네. 렌즈 네. 같이 생긴 애들이. 네. 아, 하나 오나? 아니 많이 와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약간 SF 아, 느낌이었는데 네네. 엄밀히 말해서 SF는 또 아니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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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비. 그쵸. 네. 이게 외계인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저도 SF보다는 그 코스믹 호러 그 장르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네. 코스믹 호러가 인간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심이나 경외감 같은 걸 다룬 장르잖아요. 네. 이러한 점에서 영화 에일리언이나 드라마 중에 기묘한 이야기에도 좀 아. 엄청 센 괴물이 나타나거든요. 그쵸, 그쵸. 네, 네. 이런 작품들도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사막을 배경으로 좀 말을 활용한 액션씬이 많은데 네네. 오. 이런 장면들에서는 서부극의 느낌도 났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살짝 그 마지막 결말에서 딱 네. 그 오제이가 이렇게 그 딱 서 있는 네, 네. 연기 속에서 네.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네. 그게 네. 뭔가 네. 그 옛날 서부 영화 보면은 전형적인 그런 주인공들이 딱 그렇게 멋있게 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많잖아요. 아. 좀 그런 면에서 서부극도 되게 많이 차용한 게 아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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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상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그 장면 있었잖아요. 그 오제이가 집으로 가다가 그 트럭이 멈춰가지고 네. 아, 네. 이제 딱 창문을 딱 열어가지고 진자켓을 보는데 네. 그 되게 거대한 형상이 이렇게 돼 있고 네. 네. 아니면 그 집에 이렇게 핏물이 막 이렇게 떨어져서 아, 네. 공포심에 떠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이 영화는 진짜 잘 만든 코스믹 호러 영화구나. 아. 뭔가 그런 미지의 존재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인간이 느끼는 경외감이나 아니면은 그런 공포감, 네. 정말 네. 어쩔 수 없는 무력감 그런 걸 이 영화가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네. 저 개인적으로 코스믹 호러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아. 오랜만에 진짜 볼만한 코스믹 호러 영화가 나왔어서 음, 저는 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 음. 영화가. 아. 네. 추천해 주실 코스믹 호러 영화 있으신가요? 그 살짝 B급 영화기는 한데 네. 네. 그 니콜라스 케이지 나오는 영화 중에 컬러 아웃 오브 스페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도 추천합니다. 되게 기괴하고 네. 되게 잔인해요. 근데 그 미지의 존재를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미쳐가는 그 과정을 진짜 잘 니콜라스 케이지가 연기를 진짜 잘 하거든요. 네. 네. 그것도 되게 코스믹 호러 영화로 저는 추천합니다. 아, 네. 왓챠피디아에 찜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베 후반부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보자면은 후반부에서 밝혀지는 가장 큰 반전은 진자켓이 비행물체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점이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반전인데 이제 그만큼 그 진자켓의 역할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 미지의 생명체인 진자켓의 디자인적인 특징? 아니면은 진자켓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영화 내에서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 궁금해지는데 차차님이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진자켓이 구경거리로 이제 전락하는가 싶다니 순식간에 사람들을 잡아먹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네모난 눈이 카메라를 상징하잖아요. 아, 네. 그게 그쵸, 이제 그쵸. 증명하는 게
처음에 진자켓 내부의 네모난 눈을 이제 쭉 확대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네.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에드워드 마이브리지의 말타는 영상이 재생이 돼요. 기억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애초에 눈과 카메라라는 걸 이제 처음부터 보여주고 시작을 한 것이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카메라와 눈을 동일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네. 그다음에 처음에 아버지가 죽은 게 이제 눈에 동전을 많아서 죽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말의 눈을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언급도 되고, 그다음에 진자켓이 등장했을 때 전자식 카메라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을 봐서 네네. 눈, 즉 시선을 보내는 자에게 가차없이 응징을 가하는 존재가 진자켓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진자켓이 그런 사람들을 벌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진짜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해석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네네. 진자켓이 하늘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잖아요. 네. 그게 약간 저희 모습이랑 비슷하다 생각했거든요. 어. 저희도 이제 핸드폰으로 위에서 아래로 조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의 눈이랑 이제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래에서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권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수직적인 위치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자켓에. 그래서 그 주프가 그 쇼를 할 때 그 진자켓을 뷰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관찰하는 사람. 네. 네. 저 확실히 좀 그런 의미도 진짜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그리고 그 농담 엔젤이었나? 네네. 그 촬영 기사 2명 있잖아요. 네네. 한 명이 전문- 엔젤이었던 것 네, 같아요. 전문 네. 촬영 기사 말고 약간 마트 직원. 마트 네. 직원이 네. 농담으로 저 외계인이 우리를 감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대사도 농담으로 던지는데 그쵸, 그쵸. 저는 약간 그거를 좀 끝까지 끌고 갔거든요. 아. 시선이니까 감시도 따라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백인이 감시를 한다?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진자켓이 흰색이라는데 기인해서. 그렇죠. 왜냐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유색 인종이었으니까. 네, 네. 진짜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저는 진자켓을 쳐다보지 않으면 산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네. 이거는 감독이 스펙터클을 무분별하게 소비하지 말자는 그 의지의 표명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이든 볼거리로 소비해버리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네.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주목받을 것 같은 사건이다 싶으면 사람들이 휴대폰부터 꺼내 들어서 그쵸. 촬영을 네. 하고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성을 하고 생각해볼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영화 자체가 그런 스펙터클함에 대해서 좀 되게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제 노베 결말부를 보시면은 그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인 긴박한 액션씬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이제 말 타고 그쵸, 달리고 그쵸. 예. 오토바이 타고 반대편으로 그쵸. 달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자켓을 찍어내려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 찍어내려는 사람들을 먹으려는 진자켓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네. 네. 그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구성하는 그런 일련의 시퀀스들이 혹시 상징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는 네네. 그 아까의 질문과도 이어지는 건데 시선에 대한 비판과 스펙타클을 함부로 찍고 생산하는 미디어에 대한 응징으로 봤습니다. 네. 그 미디어에 대한 비판은 겟 아웃에서도 여실히 담아져 있는 것 같고 네네. 뭔가 찍을 대상으로 대상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상과 나 사이 거리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그 타인의 고통의 문장을 하나 따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이런 문장이 또 있는데 그 50년대, 60년대 전쟁 사진을 찍으러 다니던 사진 기자들을 비판을 하면서 그 책의 저자 수잔 손택이 네네. 그 대중에게 공개된 사진 가운데 심하게 손상된 육체가 담긴 사진들은 흔히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찍힌 사진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관행이 이국적인 인종을 구경거리로 만들던 묵은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역시도 노비랑 통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 구경거리 대상이 되는 건 무엇인지 그다음에 애초에 누군가에게 대상화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렇다면은 이제 카메라를 쥘 권력이 없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대상화 당하는 건 아닌지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클라이막스이자 영화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되게 심오한 주제를 되게 잘 설명해 네. 주셨네요. 저도 덧붙이자면 네. 이게 마지막 부분에 네네. 말 타는 오제이랑 오토바이 타는 에메랄드랑 네네. 맞은편에서 이게 서로 두 눈을 지켜보라고 시그널을 맞아요. 보내는 그쵸, 기억나요? 그쵸. 네.
그 위에 쳐다보지 말고 서로를 쳐다보자 이런 말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간단히 말해서 유튜브 보지 말고 인간들끼리 좀 마주 보면서 친하게 지내자. 그냥 핸드폰 그만 보고 사람들 좀 만나고 지내라. 약간 이런 메시지를 읽었어요. 진짜 그렇게 볼 수도 근데 있겠네요. 간단히 진짜. 말하면 네. 이렇게도 볼 수 그쵸,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철학적인 의미보다는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거는 그 결말부의 시작이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전자카메라를 들고 딱 오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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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홀스트가 필름 카메라로 그걸 찍게 되고 네. 그러다가 홀스트가 다시 수동 카메라 더 옛날 걸로 그거를 찍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엔 그 고정식 우물 카메라로 그 진자켓의 모습을 담아낸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역사를 역순으로 이렇게 뒤바꾼 건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했거든요. 네. 카메라가 발전하는 과정을 그대로 이렇게 그쵸. 뒤엎어버린 건데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영화의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시퀀스가 아닌가 네.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그 결말부를. 맞아요. 근본을 좋아하시네요. 네, 감독이 근본을 완전. 근데 이 감독 자체가 되게 그 아날로그에 대해서 되게 좋게 맞아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필름 카메라도 이렇게 막 나오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걸 다 필름 카메라 65mm 필름 카메라로 다 맞아요. 촬영했다고 아, 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그 감독 자체 아날로그에 대한 그런 음. 덕심이 이 영화에도 드러난 게 아닌가. 저도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뭔가 동의하는 게 그 집도 굉장히 빈티지한 집이잖아요. 네, 네. 아, 그쵸, 맞아요. 그쵸. 그다음에 네. LP도 막 꽂혀 있고 네. 그다음에 그쵸. 네. 등장인물들의 옷도 현대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레트로가 아니라 맞아요. 레트로 그 맞죠? 에메랄드 예, 옷도 에메랄드 야. 옷이 되게 그랬어요. 그리고 타는 차도 옛날 트럭이라 해야 예, 되나? 그쵸, 약간 그쵸, 그런 그쵸. 것들. 지프 그러니까 같은 느낌인데. 네, 현대 문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심지어 아, 그쵸, 오제이 그쵸. 핸드폰도 이거란 말이에요. 폴더폰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네. 아. 그 외계인 찍는 장면에서 폴더폰으로 찍거든요. 네.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감독이 옛날 걸 좋아한다는 말이. 아 근데 네. 약간 오게티 하나 발견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보여. 에메랄드가 담배를 피는데 네. 전자담배였어요. 흠이 하나 있네요. 그게 차라리 시가나 그런 거였으면 그쵸.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완전 이건 너무 진짜 간 거 아닌가?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 다 얘기해 본 것처럼 노브는 되게 생각할 거리도 많고 되게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아쉬웠던 점들도 몇 가지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 혹시 다른 분들은 영화 보시면서 아쉬웠던 점들이 뭐가 있었는지. 저는 아까 중반까지 되게 숨막히는 공포와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었는데 네네. 이 후반에 오제이가 그거를 보지 않으면 괜찮다는 걸 알아내잖아요. 아, 그래서 그쵸, 뭔가 그쵸. 그 파회법을 알아냈는데 네네.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진자켓을 이용하려 하면서 좀 네. 구도가 바뀌고 밸런스 패치가 좀 된 것 같아요. 아, 네. 거기서부터는 조금 긴장감이 덜해진 것 같고 진자켓의 아. 카리스마가 조금은 네, 좀 덜해진 것 아,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뭔가 변신해서 오는 비주얼적인 압도감 같은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뭔가 그 후반부의 시퀀스가 너무 설명 없이 이루어진다는 느낌일까요? 그냥 뭔가 갑자기 진자켓이 막 모습을 이렇게 막 바꿔버리고 네. 그런 점이 신기하긴 했는데 가끔씩은 좀 뜬금없다? 라고까지 느껴지기는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왓챠피디아를 하면은 사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살짝 네. 별점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저는 그 딱 그 중반부까지는 네. 이게 와 진짜 코스믹 호러 장르로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러면서 4.5는 줘야겠다 했는데 딱 후반부를 다 보고 나니까 4.5는 아닌 것 같고 한 4.0 정도 쯤에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특히 그 마지막에 그 풍선 때문에 네. 터져서 죽잖아요. 네. 네. 그게 뭔가 너무 허무했다고 해야 맞아요. 될까요? 좀 어이없었어요. 네, 맞아요. 좀 그런 점들이 좀 음. 막판의 스토리 진행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진짜 동의해요. 약간 상징을 위해서 서사를 포기한 느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뜬금없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네. 또 서사가 이상했다는 점이 여러 개 저도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맨이 죽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럼 그때 굳이 오토바이를 타면 될 것을 왜 계속 말을 타고 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에메랄드가 이제 마지막에 사진 찍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감독 주제 의식이 있었겠지만 아니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찍으면 될 것을 굳이 돌려가면서까지 찍을 네. 필요가 있었을까? 아. 네, 좀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그쵸. 뭔가 동전을 사용하고 싶어 했다는 그쵸. 느낌을 받았어요. 네. 아.
저도 영화가 상징이 너무 많고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게 많아서 네네. 영화 해석을 관객의 몫으로 많이 남겨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겨주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는 한데 네네. 영화를 이해하는데 따르는 어려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화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풀어 나갔으면은 네. 난해하다는 평도 좀 덜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영화 자체가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오는 호불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마지막에 터지잖아요. 네네. 네. 그때 제 머리도 진짜 터지는 데였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음. 끝났구나. 그만 생각해야겠다. 뭔가 되게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다 네. 보니까 이게 네.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관객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최근 개봉 영화들 중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모은 문제작인 노베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며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스토리, 연출, 상징 등 영화의 내적인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2부에서는 영화와 관련된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영화에 삽입된 사운드 트랙인 The Lost Generation의 This is the Lost Generation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Grandma, your generation believed in talk, scared of the very steps in which you walked. Hey, father, listen to all that was said until depression set in, leaving mouths unfed. And then you came along and tried to use your own head and think another way. Oh, but the thought was deep within your mind that you would soon be free one day. But it was just a mere thought, because you decided to love. Then came me with a brand new thing and all types of different views. And after you rejected me, we became the front page news. We were fighting, crying, dying, bleeding for a cause. We wanted freedom, justice, and equality. These were our laws. Let me tell you, this is the lost generation. This is the lost generation. Let me tell you this. 2부로 돌아온 신작 토파보기 노브입니다. 2부를 시작하기 전에 대학생 영화 팟캐스트 채널 온더플로어에서 팟빵 구독 인증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팟빵 어플에서 펀치드렁크 무비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후 인증을 위한 캡처 화면을 온더플로어 공식 인스타그램 DM이나 공식 블로그에 사진 첨부와 함께 댓글을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CGV 골드 클래스 티켓, OTT 구독권, 온더플로어 굿즈 등 다양한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주소는 팟빵 채널 공지사항에 걸어두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1부에서는 노베의 내부적인 요소들에 대해 깊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녹과 관련된 외부적인 이야기들에 대해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우선 이 영화의 감독을 맡은 조던 필 감독에 대해서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던 필 감독은 키앤 필이라는 유명한 코미디 듀오의 멤버로 지속적인 코미디언 활동을 해오다가 2017년에 첫 장편 영화 연출작인 호러 영화 겟아웃을 공개하며 그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하는 등 단숨에 호러 영화 감독계의 새로운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이후에 두 번째 호러 영화 연출작인 어스와 신작인 노까지 비평과 흥행 면에서도 모두 큰 성공을 거두며 어느덧 호러 영화계의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조던 필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저는 조던 필 영화가 되게 독창적인 호러 영화를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소재 자체가 일반 호러 영화들에서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되게 신박한 소재들이 되게 네. 많은 것 같고 음. 그리고 그 신박한 소재 속에서도 호러 영화로 이끌어 가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호러 영화가 아니라 되게 사회적인 메시지들도 많이 담고 네. 있고 보고 나서 생각할 거리나 해석할 거리를 되게 많이 남겨주잖아요. 네. 네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그게 조던 필 영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타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 바예요. 호러 영화를 정말 잘 만드는데 또 네네.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는다는 거에서 다른 호러 영화 감독들이랑 어느 정도 차별점이 있는 것 같고 네네. 좀 영화를 만들어 가면서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기묘한 분위기에 이끌려서 네네. 이게 무슨 내용일까 되게 궁금해하게 만들다가 네. 딱 중간 부분부터 반전을 줌으로써 그쵸 그쵸. 그런 미스터리함을 잘 살리는 영화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겟아웃에서 진짜 그게 두드러졌던 것 같은데요. 반전이 이 조던 필 감독이 우리나라 이름 있는 거 아시죠? 그 조동 네. 아. 조용필 동생이라고 조동필. 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조던 필 감독 영화를 보면 약간 봉준호 감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 일단 스릴러랑 사회적인 메시지를 병치시키는 것도 그렇고 네네. 또 지하실이 나오거든요. 이 조던 필 영화에 네네. 겟아웃도 그렇고 어스도 그렇고 노베는 안 네. 나왔지만 지하실이 음. 나오는데 네. 이 봉준호 영화도 지하실이 약간 핵심이잖아요. 네네. 그쵸, 특히 그쵸. 기생충. 그쵸. 그래서 저도 약간 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미국의 봉준호 감독과 비슷한 사람이 있다 꼽자면 조던 필 감독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요즘 봉준호 감독은 좀 그런 계급 문제들에 대해서 네. 많이 다루잖아요. 네. 네. 그 설국열차도 그렇고 기생충도 그렇고. 네. 네. 근데 조던 필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거 네, 같아요. 네, 확실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차차님은 조던 필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하기에 정보가 없어서 아는 정보가 네네. 없어서 그냥 겟아웃에 대한 감상평을 말씀드리자면 아, 네. 네네. 되게 재밌게 봤고요. 네. 근데 사실 그 중반부에 이제 최면이라는 어떤 반전이 등장을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조금은 김이 샜던 게 왜냐면 네. 최면이라는 소재는 최면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도 문제 없음. 네. 이라는 어떤 아. 마법의 소재 같은 것이라고 아. 저는 네. 생각을 해서 조금은 김이 샜는데 근데 그것도 되게 신박한 방법으로 되게 잘 풀어내고 그쵸, 끝이 그쵸. 끝까지 반전이 있어가지고 아, 되게 네. 재밌게 봤던 그쵸, 기억이 그쵸. 있어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그 인종차별 문제는 확실히 노보다는 겟아웃에 제일 많이 담겨 네. 있는 것 네. 같고 네. 근데 또 그 인종차별을 담아내는 게 되게 세련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막 요즘 시대의 차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놓고 일어나지 않고 좀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그쵸, 그쵸. 경향이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선량한 차별주의자 같은 캐릭터들을 등장을 시켜서 묘하게 기분 나쁜 질문들을 하고 네네. 거기에 그쵸, 대해 그쵸. 이제 기분이 나쁜데 이걸 또 막 표현을 하긴 힘든 그렇고. 약간 그런 미묘한 부분들을 되게 잘 짚어준 것 같아서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진짜 겟아웃이 좀 세련되다 해야 되나? 예리하죠. 네, 네. 네. 인종 네네. 문제에 대해 진짜 예리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네. 그 엔딩에서 경찰 오는데 아 맞아요. 그 여자친구는 도와달라고 네. 네. 남자 주인공은 손들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말은 즉 경찰 권력, 처벌하는 권력이 흑인이 맞아요. 아니라 백인한테 있다는 걸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또 그 여자친구의 가족이 둘 다 부모님이 둘 다 한 명은 최면사, 한 명은 신경정신과 네.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해서 그 집이 백인 미국 사회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아. 사람들은 백인이다. 아. 그래서 거기 안에 흑인들도 다
흑인의 탈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백인인 백인의 거죠. 생각을 네.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 피부색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신이 어. 이데올로기가 이제 흑인 백인이 다 있으니까 좀 깊게 생각하자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감독. 네. 그 확실히 그런 면에서 겟아웃이 그런 각본적인 측면에서 네, 네. 진짜 잘 쓴 되게 것 같아요. 예, 스토리도 되게 뛰어나고 치밀하고 그런 네. 설정 자체도 되게 설정을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겟아웃 얘기도 했으니까 이제 그 두 번째 작품인 어스 얘기도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저는 어스를 처음 봤을 때 되게 괜찮았거든요. 되게 네. 수작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아쉬운 점도 분명 있었던 게 사실 겟아웃이 다루었던 그런 인종차별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보편적인 인종차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되게 보편적으로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재였는데 네. 어스에 이르러서는 사실 이게 좀 되게 좀 미국에 한정된 그런 그쵸. 인종차별이랄까요? 제목도 US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 아, 네. 그런. 예, 그 너무 그런 미국적인 메시지로 빠져들다 보니까 좀 한국인인 제가 봤을 때 좀 쉽게 공감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냥 영화가 무섭다 이 정도 네네. 느낌 들었고 이렇게 노비나 겟아웃처럼 주제를 좀 깊게 생각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소재 자체는 저는 되게 독창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거 네. 네. 충분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러는 겟아웃보다 더 표현 방식이 더 그쵸. 네, 진짜 네, 그쵸 그쵸. 표현 방식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 초반부에 거울의 방? 네네. 네네. 그쵸. 거울의 방 네. 장면도 그렇고 마지막 후반부에 토끼들이 막 지하실에서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것도 그렇고 약간 생경하다 해야 되나? 생경한 공포? 이런 걸 잘 맞아요. 드러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조던 필 감독이 그 M 나이트 샤말란 감독 있잖아요. 올드 만드신 감독 네네네. 맞으시죠? 그 감독님이랑 좀 비슷하다고 느낀 게 뭔가 둘 다 좀 그런 신박한 소재를 가지고 되게 기괴한 분위기의 호러 영화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서 네. 좀 조던 필이 좀 그분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제 노베 감독인 조던 필 감독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으니 이제 배우 얘기도 해보아야 될 텐데요. 이제 노베에서는 겟아웃의 주연으로 활약했었던 데니얼 칼로야와 영화의 신 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낸 키키 펠머, 그리고 한국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배우 스티븐 연까지 개성 넘치는 뛰어난 배우들이 다수 출연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영화 속에서 이제 이들의 연기는 어땠는지 궁금해지는데 차차님은 그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연기요? 연기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좋았던 네. 사람 한 명 꼽자면 특히 좋았던 사람은 다 고만고만 아니 다들 잘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네네. 그것보다는 다른 점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네네. 다들 목소리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어. 아버지도 그렇고 오제이도 네네. 그렇고 홀스트도 그렇고 네네. 목소리가 굉장히 낮고 되게 울리는 발성을 쓰는데 네. 이게 또 진자켓이 막 울리는 소리를 내면서 접근을 해오잖아요. 막 그쵸, 그쵸. 왕왕왕 이러면서 오잖아요. 그리고 막 사운드도 막 엄청 낮은 현악기, 막 콘트라베이스 이런 것들이 막 마찰하는 듯한 사운드를 막 쓰면서 네. 되게 귀 어떤 공간감을 되게 주는 음향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네. 네. 이게 또 배우의 목소리랑 겹쳐지면서 음산함이 진짜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오. 근데 저도 이거 진짜 공감하는 게 그 네. 홀스트 연기하신 분 있잖아요. 네. 네. 마이클 윈콧이라는 배우님이신데 이분 목소리가 완전 낮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맞아요. 목소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영화를 보면서 맞아요. 그 목소리가 그 홀스트 배우의 목소리만 이렇게 울리는 것 같다 그래요. 네, 네. 그 정말 사운드 쪽으로도 그 배우 목소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아. 뭔가 귀에서 울리는 듯한 그런 발성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결말에 그 클라이맥스를 준비하기 전에 그 되게 시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읽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장면이 뭔가 진짜 마음에 들기도 했고 네. 뭔가 그 영화의 분위기를 이렇게 확 잡아주는 후반부의 분위기를 네. 그런 역할을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연기를 네.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스티븐 연 배우가 좀 인상 깊었는데요. 네네.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면을 잘 살려서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진자켓을 위에 네네. 올려다 보면서 네. 두려우면서도 경외하고 있는 그 표정을 연기를 정말 어. 잘하신 것 같고 옛날에 워킹데드 봤을 때는 굉장히 네네. 소년소년한 귀여운 이미지이셨는데 아. 네. 어느 순간 이제 묵직한 분위기를 가진 배우로 성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스티븐 연 약간 네네. 야가 빠진 아이 느낌? 이걸 뭔가 네네. 버닝 영화에서도 스티븐 연 약간 무표정으로 좀
날카로운 느낌을 주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번 영화에서도 약간 돈에 눈이 멀고 이런 인기에 눈이 먼 아이 같지만 또 예리함은 어른 같은 그런 이중적인 면을 네네. 잘 담아낸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 주프 역할 자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네, 비중이 되게 없잖아요. 네. 네. 중반부에 되게 이르게 퇴장을 하잖아요, 생각보다. 네. 그런데도 사실 기억에 잘 남는 거는 스티븐 연의 연기가 되게 좋아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음. 네, 그리고 저는 한 분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주연이신 데니얼 칼루야인데 네. 네, 좀 겟아웃과는 되게 다른 결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번 영화에서는 뭔가 되게 과장됨도 덜하고 어떻게 보면은 감정 변화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배역인데 영화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도 하면서 영화의 스토리 진행을 이끌어 나가는 네. 네. 그런 배우로서 좀 묵묵하게 이런 영화의 중진을 이렇게 잡아준 게 아닌가. 네. 아, 네. 그런 점에서 그분의 연기도 막 돋보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는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묵직하고 약간 진지한 느낌 네. 그쵸, 이걸 그쵸. 잘 살린 것 같아요. 예, 되게 듬직한 느낌.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겟아웃하고는 달랐는데 그런 게 전 되게 신선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키키 펠머 에메랄드는 네네. 약간 껄렁껄렁하고 그쵸, 네. 그쵸. 막 LP판 들으면서 춤추고 맞아요. 네. 막 계속 담배 뻑뻑 예, 피우고 그쵸, 그쵸, 약간 그쵸. 근데 좀 약간 보기 좋았거든요. 연기를 어. 약간 정말 자유로운 느낌, 이런 네. 자연스러운 느낌 네, 맞아요, 정말 맞아요. 잘 살려가지고 네. 이런 진지함을 좀 덜어주는 느낌도 네, 네, 맞아요. 네. 키키 펠머 배우 덕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오빠인 오제이하고 캐릭터성이 완전 다른 네. 약간 그런 극전이잖아요. 연기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그런 극단적인 네. 성격? 그런 것도 되게 잘 보였던 것 같고 네. 저희 이거 두 번째로 봤을 때 저희 엄마랑 같이 봤거든요. 네. 엄마 아빠랑 같이 봤는데 저희 엄마가 그 키키 펠머 배우 얘기할 때마다 네. 자꾸 웃는 거예요 옆에서. 네. 그러니까 그 말투가 되게 랩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막 맞아요. 말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뭔가 진짜 흑인을 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아. 뭔가 진짜 미국 거리 그 네, 네. 돌아다니는 그냥 정말 흑인분 한 명 갱 느낌. 흑인분 한 명 진짜 그냥 섭외해서 연기시킨 것처럼 네. 진짜 그런 자유로운 연기를 진짜 잘하신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노브는 뛰어난 완성도와 다양한 장르적인 특징을 가진 호러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노과 비슷한 결의 영화나 혹은 노비 오마주를 한 영화로는 좀 어떤 영화가 떠오르는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네네. 단연코 우주전쟁이라는 영화가 떠올랐는데 아, 그 네네. 코스믹 호러라는 점에서도 비슷하고 외계 생명체가 피를 이제 배설을 하는 장면이나 아, 그걸 네네. 이제 집안에서 숨죽이고 바라보는 장면이나 네네. 네. 이거는 감독이 분명히 노렸다라는 생각을 저는 들었어요. 거의 오. 오마주 했나 본데요. 네, 네.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독이 여기서 기가 막힌 씬 하나 만들어 볼까? 아. 그러면 집에다가 온갖 잔똥산이를 끼얹고 그 위에 피를 쏴 뿌리면은 겁나 멋있겠지. 이렇게 찍어놓고는 자화자찬을 했을 것 같은 씬이었다. 아, 네. 근데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우주전쟁이 많이 떠오르는 그런 아. 장면이었던 네, 것 네. 같아요, 진짜로. 저는 주제의식 면에서 네네. 외국 영화 디스커넥트라는 영화랑 우리나라의 소셜포비아라는 영화가 둘 다 매체 이용에 대해 비판하는 영화거든요. 둘이 떠올랐고 또 이게 미디어에 대한 미디어잖아요, 노비. 네,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러한 점에서 영화에 대한 영화를 찍은 홀리모터스라는 영화. 레오 카락스 감독이 만든 건데 네네. 네. 아네트랑 폭네프 연인들 이런 네네네네. 감독인데 홀리모터스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디스커넥트나 소셜포비아는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다룬 영화예요? 디스커넥트는 SNS로 인해서 네네. 커넥트가 되는 게 아니라 디스커넥트가 오히려 된다는 역설을 담아내고요. 네네. 네. 그리고 소셜포비아는 말 그대로 사회적인 포비아 공포증이건데 네네. 그것도 유튜브 방송 이런 실태가 약간 폭력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잘 담아내가지고 네. 노이랑 주제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둘 다 살짝 그 미디어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담고 있는 게 네. 추천할 만한 영화인가요? 디스커넥트하고. 전 둘 다 진짜 좋아해요. 네. 네, 디스커넥트는 마지막에 컨택트 OST인 그 언더 네이처 오브 데일라이트 있거든요. 네네. 초반이랑 후반에 나오는 건데 네. 라스트 씬이 정말 좋아요. 디스커넥트는. 오, 네. 이것도 한번 진짜 봐봐야겠네요. 강추예요. 강추. 네. 네. 저 왓챠피디아에 찜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 네네. 에메랄드가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딱 브레이크 밟으면서 멈추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이 아키라의 오마주라고 하더라고요. 아, 애니메이션 네네. 맞죠? 네네. 아, 네.
그 둘 같이 겹쳐서 네네. 틀어주는 영상을 봤는데 네. 진짜 네, 네, 똑같고 완전. 멋있어요. 네, 저도 첫 번째 봤을 때 몰랐는데 두 번째 보니까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오마주가 많네요. 네, 네. 그냥 대놓고 베꼈던데요. 그냥 너무 똑같던데요. 오. 네. 그리고 저는 보면서 또 떠올랐던 게 같은 코스믹 호러 영화다 보니까 네. 사실 저는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그 영화 말고도 저는 미스트라는 그 음. 코스믹 호러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 영화도 노블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그 영화도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네. 그 미지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공포심을 정말 잘 드러냈고 네. 그런 인간이 패닉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얼마나 미쳐갈 수 있는지 아. 그 극단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 네. 그리고 이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 결말이 네. 진짜 충격적이에요. 아. 맞아요. 차차님은 아시나요? 네. 궁금하네요. 네. 진짜 충격적인데 이거는 정말 아무런 기본 정보 없이 보셔야 되는 영화예요. 아. 근데 보시면은 정말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영화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오. 꼭 한번 봐야겠네요. 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진짜 기억에서 잊혀지질 않을 영화.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비슷한 코스믹 호러 영화 중에 저는 미스트가 많이 떠올랐어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영화 노베에 대한 내부적인 이야기들과 외부적인 이야기들까지 모두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 영화의 별점을 각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희가 영화의 별점이 5점 이하이면 펀치, 그리고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드렁크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럼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서 노베에 대한 본인의 최종 단평과 함께 각자 영화의 별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코님은 이 영화의 별점을 어떻게 매기실 건가요? 저는 7점 주고 싶습니다. 오. 재밌게는 봤는데 네. 좀 난해해서 아. 아쉬운 점도 있었기 때문에 7점입니다. 3점이 이제 그 아쉬워서 깎아내려지는 그런 점수군요. 네네. 애매한 드렁크네요. 네. 애매한 드렁크. 살짝 알딸딸하게 취한 정도. 아. 한 줄 평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영화에 바치는 선물과도 같은 영화. 오. 라임. 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 상수님은 별점이 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래도 드렁크 주고 싶고요. 네네. 이게 뭔가 주제는 예리해서 네. 채굴은 예리하게 했지만 다듬는 세공은 좀 둔탁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렇죠. 특히 그 후반부 보면서 저도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리고 너무 상징이 많아서 네네. 한 줄 평을 하자면 그 터져버린 관념론적 풍선 오. 이렇게 할게요. 되게 그 이동진 평론가 스타일의 문학적. 네, 되게 문학적인 그거네. 네, 별점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점수는 네네. 5 더하기 1 해서 6점으로 오. 하겠습니다. 딱 네. 간신히 드렁크네. 네. 겨우 취했다? 네, 겨우 그냥 한 잔 마셨다. 네. 그 정도. 차차님은 별점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좀 후한 편인데요. 네네. 후한 편이어도 좀 높은 편인 8.5점. 오.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 네네. 그다음에 노비라는 공포 영화에 되게 SF적 상상력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다는 점을 되게 높게 샀습니다. 제가 오, SF를 좋아하기 높게. 때문에. 네. 그래서 한 줄 평은 누군가를 구경하려 한다면 나도 구경거리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 입니다. 오. 되게 그 영화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완전 잘- 관통하는 네. 느낌이네요. 네. 네. 정말 많이 취하셨나 보네요. 그 혹시 그 차차님 겟아웃도 재밌게 보셨다 그랬는데 겟아웃은 혹시 몇 점인가요? 그래도 8점? 그럼 이게 노비 겟아웃보다 더 좋으셨어요? 네. 오. 저는 게다우 9점입니다. 오. 네. 아 그럼 노비 좀 많이 아쉬웠나 많이 보네요, 아쉬웠습니다. 겟아웃보다. 저는. 아 저는 별점이 저는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는 어떻게 보면 9점이 될 수 있었지만 네. 후반부 때문에 8점. 아. 그래서 전 드렁크는 드렁크예요. 되게 네. 좋게 봤었고 한 줄 평은 그냥 깔끔하게 자신만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가는 조던 필. 아. 음. 네. 점점 거장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이분이. 맞아요. 네. 관객들과 평론가들 사이에서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갈릴지언정 노브는 근래 제작된 호러 영화들 중 가장 독창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단순히 재미를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여러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우리 사회와 영화 업계를 향한 메시지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영화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조던 필 감독은 이번 영화를 통해 겟아웃과 어스의 성공에 뒤이어 자신의 역량을 다시금 증명해내며 대규모의 스펙터클함을 보여주는 독창적인 호러 영화를 성공적으로 제작해냈습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펼치며 걸출한 호러 영화들을 활발하게 제작하는 조던 필 감독의 차기작을 기다리면서 더 늦기 전에 극장에서 큰 스크린을 통해 노블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영화 팟캐스트 채널 온더플로어에서 진행하는 팟빵 구독 인증 이벤트
추첨을 통해 CGV 골드 클래스 티켓, OTT 구독권, 온더플로어 굿즈 등 다양한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주소는 팟빵 채널 공지사항에 걸어두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해 스티븐, 패널의 타코 상수 차차 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